선비를 찾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은 정몽주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려가 한창 그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1337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12월 22일에 정몽주는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몽란이었지만은 훗날 주나라 성인을 본받는다는 그 의미로 이름을 몽주로 주자가 넣어가지고 몽주로 바꾸게 돼서 이름이 정몽주가 됩니다. 이 정몽주는 효성이 지극한 것으로도 또 유명했어요. 당시의 사대부들은 부모의 상을 당하면 한 해만 상복을 입었지만 정몽주는 부모의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3년간이나 심요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366년에 조정에서 그 효성을 기리며 상을 내리기로 했죠. 정몽주는 자신의 스승인 이색에게 동방이학의 비조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는 성리학 서적을 구하기가 그 당시에는 참 쉽지 않았는데 정몽주는 그 몇 안 되는 그 성리학 서적으로도 자신의 학문적 소양을 계속해서 쌓아 나갔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다시피 이성계하고 정몽주 사이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초반에는 매우 좋았습니다. 여진적 토벌을 같이 하면서 서로 각자의 그 학문이나 무예에 대한 그 식견에 매우 감탄을 하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고려 국왕이었던 우왕은 정치라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매일 음주 가무와 여색을 즐기는데 집중을 해왔 아주 좀 타락한 왕이었죠. 또 그 당시 몽골의 오랜 지배를 받아온 고려는 이미 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권문세가의 부정부패라든가 이 무능한 국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고 이래서 이 고려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어요. 이제 고려의 국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란 게 아주 너무 불보듯 뻔했지요. 그렇지만 이 우왕은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우왕을 몰아내게 되고 창왕과 공양왕을 이제 순차적으로 옹립하고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몽주는 이성계의 행보에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성계가 벼슬이 높아지는 것만큼 전장에서 공헌을 축적하면서 이름도 날로 높아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성계가 정도전하고 손을 잡고 역성혁명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정몽주가 알고 이 역성혁명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이 이성계의 일파의 그 어떤 역성혁명의 꿈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준이나 남은이나 정도전 등 그 이성계 그 수족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중에 마치 그 명나라에서 귀국하는 세자 그때 이름이 서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서기라는 이 세자가 귀국할 때 이성계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틈이 좀 생기니까 근처에서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 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몸을 못 쓰고 누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을 하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문병을 마치고 나오려다가 이방원이 손을 잡고 끌어서 술잔을 같이 한잔 하자고 그래서 다과상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서로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서로 담소를 처음에는 나누다가 이방원이 먼저 포은 정몽주의 그 진심을 한번 떠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를 어떻게 회유를 하고 싶어서 시조를 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방원의 하여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에 옳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는 그런 시조죠.
그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고려 왕조를 그만 포기하고 자신과 그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하고 칡는굴처럼 얽혀져 가지고 함께 조선 왕조를 세우자는 이런 뜻의 시조지요. 자, 이렇게 이방원이 하여가를 읊고 나니까 정몽주도 그럼 나도 시조 한 수를 읊겠다 해가지고 읊은 시가 그 유명한 정몽주의 단신가입니다. 그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몸이 100번이라도 죽는 한이 있고 뼈가 사무치더라도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은 나는 변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시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절대로 이성계의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는 거 역성혁명 이건 난 지지할 수 없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신화된 도리로서 혹은 우리가 충혈을 배워왔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나는 이건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 이방원은 결국 정몽주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고 결국 선주교에서 부하, 조영규 등을 시켜가지고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원래 그 다리 이름이 선지교였죠. 그런데 정몽주가 피살되자 거기서 참대가 대나무, 소나무 이게 솟아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선죽, 대죽자를 붙여 선죽교라고 고쳐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 그 정몽주 나이는 56세고 이성계가 2살 더 많은 58세, 이방원은 26세였습니다. 자, 이 고려 마지막 충신 정몽주가 아까 하여가 다음에 불렀던 시조 단신가를 제가 시조창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를 개설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선현들을 통해서 그 면면히 이어내려온 선비정신이 이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1000년 동안이나 그 선비들이 애창해왔던 이 시조가 이 시대에 와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를 되살려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뜻에 공감하신 분들께서는 시조 가사를 보시면서 속으로 한번 함께 따라서 불러보세요. 앞으로 이 프로를 통해서 계속 따라 부르시다 보면은 평시조 한 수쯤은 거뜬히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조를 부르는 동안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 몸이 곧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몸이
오이